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시간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보통의 상용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임금, 권리보호 미흡, 고용 불안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일환으로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근로기준 법령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는 그 고용 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한시적 근로는 고용의 지속성과 관련되며 시간제 근로는 근로 시간의 문제이고 비전형 근로는 근로 제공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시간 근로는 근로시간이 짧은 소위 파트타임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 기간제법에서 단시간 근로자 보호의 핵심적인 사항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초과 근로 제한, 통상 근로자로의 전환,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을 둘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해당되는 곳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법률에서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업무인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 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겠는데요. 문제는 어느 정도로 짧아야 단시간 근로자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법령상 일반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그 상한선만을 주당 40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은 개별 사업장별로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특정 근로시간 기준은 현행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별로 통상 근로시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구분 기준도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이 비교 대상이 되는 상용 근로자의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은 피용자로 정의하고 있고,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당 30시간 미만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임금 근로자 중 평소 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집계하여 매년 3월과 8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 40시간제가 확대되고 근로 형태도 다양화한 한편 맞벌이 여성이 증가함으로써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업종 근로시간 단축과 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OECD에 속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아직 낮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시간 근로는 특히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30, 40대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 폭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요 선진국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단시간 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단시간 근로의 선택 동기인데요. 특히 앞에서 본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자료 축적을 통해 추세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일단 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이행하는 데 거쳐야 되는 변화 과정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비율이 증가했다고는 해도 전체 시간제 일자리를 놓고 보면 여전히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계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단시간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시간급은 그리 높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근로시간이 적어서 수령하는 임금액이 적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오히려 근로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샘플로 마련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해당되는 곳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제목이 보이는데요.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상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계약서의 모두 문헌이라고 하지요. 계약 당사자가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적는 부분입니다. 본 샘플 계약서에서는 사용자 측이 음식점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지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추측되고 최모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1조는 계약 기간이 기재되는 부분인데요. 2012년 8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간을 정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는 음식점 홀과 주방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음식점 내에서의 고객 서비스일 것이고 주방 업무도 보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제4조에는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 3시에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합해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셈이 됩니다. 또 계약서 제5조에서는 주 5일만 근무한다고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샘플 계약서에 의하면 일주간 평균 약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혹은 본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은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종전에 3개월로 되어 있던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단순히 제척기간인 3개월을 6개월로 늘린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실제 판례에 나타난 사례에서처럼 임금 지급 등과 같은 계속적인 차별적 처우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시정받을 수 있는 보호 범위의 연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계약서 제6조 임금 약정 부분을 보시면 임금은 1급으로 지급하는데 시급이 6,2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상여금, 수당 및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은 없고 기타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앞에서 이미 보신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샘플 계약서에서의 최모 씨 외에 또 다른 통상 근로자가 있어서 그 통상 근로자는 시급이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외에도 상여금과 기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동정 업무이고 하는 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단순한 직무여서 기본급 및 기타 상여금 등에서의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문제될 가능성이 많으며 향후 단시간 근로계약이 늘어나면서 분쟁이 자주 생길 여지가 많을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 자체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업무 수행 능력, 근속 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네, 자료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 근로자의 임금 실태 차이는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1,3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7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2011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퇴직금이 있는 비율은 약 8.5%,
상여금은 약 11%, 시간의 수당이 있는 경우는 6%, 유급휴가를 주는 곳은 약 5%, 그리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은 약 17%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다시 상용시간제 일자리와 임시일용직 시간제 일자리로 나누어 보면 상용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퇴직금이 있는 비율은 약 79%, 상여금이 있는 비율은 약 56%인 반면 임시일용직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퇴직금이 있는 비율은 약 3%, 상여금이 있는 비율은 약 7.9%로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기간제법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들을 보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 또 숙련도와 경험 유무, 그리고 근속 기간에 따라 정규직과 차이를 보이며 부득이 임금 등 근로 조건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분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는 노력이 주무부처와 사용자 및 근로자 측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샘플 계약서에서는 사용자 측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것인데요. 물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은 그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교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주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계약서 제9조에는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의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인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5장 제16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 근로 요구를 거부하였다거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한 경우,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혹은 사업장 등에서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 등과 같이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경제수급에 따라 고용량 조정 대상 인력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시간 근로자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샘플 계약서 제1조에서는 2012년 8월 20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언제까지 근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고 통지를 한 경우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의 문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 근로자도 그 단기의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라면 갱신 기대권 등을 매개로 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무기근로계약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단시간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자 측은 비용 절감과 고용 유연화를 위한 목적이 있고 단시간 근로자로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자발적인 선택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단시간 근로계약의 증가가 선진국형 고용 형태로 가는 과정으로서 볼 수도 있다는 점, 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 법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